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쓰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100일 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번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두서없이 써서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낳은 뒤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워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전문직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아기를 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고요.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모든 경력이 단절되니 공허하고 불안감이 컸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극복하자고 넘겼습니다. 남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저녁 6시 근무인 전형적인 패턴의 직장인입니다. 7시쯤 집에 오는데 저녁 차릴 때는 잠깐 아이를 봐주지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 이야기며 일 못하는 후배 이야기, 거래처의 말투 기분 나쁜 사람 이야기까지 하면서 고충을 자주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늘 이야기를 하죠. 저라고 직장 생활 안 해본 거 아니고 그만둔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저를 회사 생활 안 해본 무능력자 취급하는 기분도 듭니다. 아무튼 평일에는 TV 보고 게임 좀 하다가 피곤하다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육아에 별로 보탬 없이 지내다가 주말 토요일에 축구 동호회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일하느라 힘드니까 하루는 그냥 쉬라고 해줘요. 피곤하다 개인 시간 없다느니 그런 말 듣기도 싫고 대신 일요일에 아기 좀 많이 봐달라고 하고요. 하여튼 현재 제가 육아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정말 다 모르겠고 매일 이유도 없이 눈물만 나고 출산 우울증도 오고 몸도 원래 안 좋았는데 아이 낳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입덧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달에는 갈비뼈까지 엄청나게 눌러대는 통에 숨을 잘 못 쉬고 출산할 때는 거의 10시간을 자연분만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하고 또 수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고생하기도 하고 167cm에 50kg 정도 되었는데 아이 낳고 41kg까지 빠져 기아 같은 수준이에요. 회복을 잘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보니 더욱 그러한 상황인데 아기도 좀 잠자리가 예민한 상황이라 잠도 잘 못 자고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심각하다고 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이를 보면 모성애보다는 그냥 미안하지만 힘든 마음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100일의 기적이 얼른 오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심신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요. 말로는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딱히 도와주는 건 없고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저는 전날 밤부터 몸살 기운도 돌고 있는데 아침에 더 아프더라고요. 혹여나 요새 도는 전염병인가 싶어 남편이나 아기한테 옮을까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남편도 아픈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고 한숨 자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가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주말에 가끔 가고요. 참고로 시어머님은 평소에 아기를 봐줄 테니 좀 쉬라고 하시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저도 아기를 봐줄 생각은 없으신가 보다 느껴지니 먼저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친정엄마는 식당 운영하시면서 고단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때문에 애초에 친정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안 했고요. 아무튼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어머님께 문자로 병원 다녀올 동안 아기 몇 시간만 봐달라고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죽을 것 같고 다른 방법도 없어서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 가서 배를 누르는데 어머님께서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바로 열어주시는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니 정말 편한 차림의 남편이 있네요. 둘이 갈비에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거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순간 오늘이 무슨 날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긴 어디지 싶을 정도로 정신적 혼란이 오더라고요. 얼굴도 엄청나게 밝고 집에서 보던 피곤한 안색은 없고요. TV는 개그맨이 깔깔거리는 프로가 틀어져 있는데 저랑은 다른 세상이더군요. 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해요. 어머님이 나서서 요새 힘들어해서 남편 쉬라고 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회사가 힘들다고 하루 쉰다고 쉽니까? 남편 보고 말하라고 하니 대답을 안 합니다. 진짜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 어르고 달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 쉰 거라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설사 하루 쉬고 싶다고 쉰다고 한들 저에게 말은 안 하고 본가에 가는 게 맞나요? 저는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 보고도 하루 쉬고 싶어서 시댁에 와서 쉬다뇨.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당장 말하라고 하니 연차라고 합니다.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연차, 월차 이런 게 없다고 했거든요. 연차 없다더니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니 석 달 됐답니다. 아기 낳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때부터 몰래 쉰 거죠. 왜 말을 안 했느냐. 나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몰래 쉬냐. 내가 당신 주말 하루 그냥 놓아주는데도 부족했냐. 하물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봐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도 하루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대요. 일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요.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얄미워도 한 소리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마음이 다친 것인지 여유가 없는 것인지 너무 피가 거꾸로 솟아서 아기띠를 풀려서 아기를 남편 품에 던지듯 내려놓고 나와버렸습니다. 정이 너무 떨어진 것인지 계속 갈비 먹던 모습만 떠오르고 진짜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아니구나. 남이구나. 이런 생각만 드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괜히 고열이 펄펄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은 종종 둘 다 힘든 상황에서는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긴 해요. 초반에 아기가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제가 수술 자국 때문에 아파서 아이를 잘 못 보더라도 자기는 잠 못 자면 다음날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심지어 시끄럽다고 혼자 거실에서 자고요. 원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자기는 더러운 거 묻으면 찝찝하고 진짜 싫다고 해서 쓰레기도 항상 제가 버리게 되었고 솔직히 힘든 거 할 때마다 토다는 모습을 매일 보니 꼴보기가 싫어서 내가 하고 말지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 부인은 삶의 변화가 생기고 새 생명 키워본다고 병까지 얻었는데 다 모른 척하고 자기 하루 쉬는 게 중요한 이 사람. 그래서 몰래 시댁에 와서 쉬는 이 사람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일인가요? 그래 넘기자 해도 그게 안 되고 자기 아들 먹이겠다고 갈비 사서 해먹인 시어머님도 원망스럽고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건가요? 본인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을 낳아준 며느리 힘든 건 보이지도 않는지 처음부터 아이는 못 키워준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던 분. 아기 봐주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았지만 뒤에서 자기 아들 몸보심 시켜주는 이 어른을 제가 공경하고 아껴드려야 하나요?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없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 살면서 힘든 일이 지금보다 더 많을 텐데 자기 힘든 것만 볼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기댈 곳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눈물만 나고 저도 친정 가서 엄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커피숍에서 이렇게 울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일단 병원 가서 한숨 푹 자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난 뒤 상태가 좀 호전이 되었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 문자며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몸은 좀 나아졌지만 갈비 한 상 차려져 있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결국엔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대략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당장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방 아줌마한테 가게를 맡기고 오신 것 같은데 엄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에 딸이 천대받았다 느꼈을 테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희 엄마도 좀 행동파이세요. 성격이 급하시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파장이 커질까봐 당장 시댁 가서 난리치실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기다렸다가 같이 시댁이 갔습니다. 시댁에는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문자에는 아기가 엄청나게 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는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몇 시간이었지만 막상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오시는 길에 어디서 사오셨는지 포장된 갈비를 사오신 거예요. 갈비를 왜 사느냐 물어도 씩씩거리실 뿐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저걸 어쩌려고 그러시나 걱정도 되었지만 말할 힘이 없어서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김서방이 갈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시어머님 얼굴에 들이밀며 같이 드시라고 하며 억지로 어머님 손에 봉지를 들였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얼굴이 불그락거렸고 엄마는 아직 몸도 성하지 않은 딸인데 근처 살면서 잘 못 챙겨주실 거라면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시고 저와 아이를 데리고 곧장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엄마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보 같은 남편은 어찌할지 몰라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을 못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사실 엄마 성격에 욕이라도 하시거나 사위 뺨이라도 치는 일이 생길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그래도 막상 엄마가 갈비 뒤풀이를 해주시니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계속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는 상태고 어머님은 딱 한 통 부재중 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제가 딸이 없어서 헤아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셨다는데 엄마가 한바탕 쏟아부으시고 끊으셨대요.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헤어지라고 하시네요. 저도 당분간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쭉 친정에 있으면서 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저를 보살펴주니 이것이 참 고맙고 이제야 밥도 맛있고 그러네요. 하지만 엄마도 가게를 나가셔야 하니 저도 얼른 일상을 찾아야 되겠죠. 댓글에 남편을 보고 인간이냐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영화에 나오는 식충이 같아 징그럽다고 하는 글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 인간이 쓰레기 인간이긴 한가 봐요. 이혼하려고요. 도저히 남 같은 사람과 살 수가 없어서요. 시트콤 같지만 갈비 뜯는 그 모습 혐오스러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마도 헤어지고 아기 키워줄 테니 새 출발하라고 하시고요. 하지만 제 아이인데 제가 봐야죠. 일단 몸 상태만 추스르면 이혼 절차 밟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누군가 아이를 봐주는 상태인 것만으로도 숨쉬고 살 것 같아서요. 저 잘 판단하고 있는 거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만약 글쓴이가 여기서 용서해주면 그럼 남편 놈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또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이랑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쓴이 몸도 마음도 상처만 남을 뿐이고 아이 키울 거면 위자료 양육권 청구하시고 아이 안 키울 거면 시댁에 보내세요. 진짜 글을 읽으면서 토요일 동호회 나간다길래 주말에 같이 아이 좀 봐주지. 글쓴이 착하네 했는데 몰래 연차에 갈비에 글쓴이 문자는 씹고 자기 아들 갈비나 처먹이고 며느리 말라가는 건 안 보이는 건가? 글쓴이님 주말 토요일 친정 가고 아이 남편한테 하루 맡겨 앞으로 너도 하루는 쉬어야지 그게 맞지. 그런 남편은 이혼이 답입니다.